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72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용산컴퓨터이고요. 컴퓨터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 제시되어 있고요. 회사 등록 메뉴에서 틀리게 입력되어 있는 부분 고치는 문제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회사 등록 메뉴 엽니다. 그리고 용산 컴퓨터 회사 이름 맞고 개인 기업 맞습니다. 그죠? 왼쪽은 모두 입력이 잘 되었고 이제 오른쪽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동할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씩 맞춰 봅시다. 사업자 등록번호 11325000916 맞습니다. 대표자 이종석이고요. 기업연월일 입력이 안 돼 있네요. 오케이, 요거 입력해 줍시다. 첫 번째 고쳐야 될 부분. 두 번째 사업장 주소가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창로 514 우산빌딩 301 맞습니다. 업태 도소매고 종목이 컴퓨터 및 주변 기기로 입력되어야 되는데 가구라고 돼 있다 그지? 요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관할 세무서 용산 세무서인데요. 관할 세무서가 종로 세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수정 입력 됐죠? 세 군데 고치면 되겠습니다. 기업 연월일 먼저 입력할게요. 2012년도 2월 2일 2012년도 2월 2일 됐죠? 이렇게 해당 날짜 선택한 다음에 선택이라고 입력합니다. 2012 2월 2일 됐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컴퓨터 및 주변 기기입니다. 관할 세무서가요. 종로가 아니고 용산이다 그죠? 용산. 이렇게 수정하면 모든 수정 내용 입력 완료. 메뉴 닫읍시다. 문제 2번 봅시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틀린 부분 고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요. 자, 어차피 한눈에 안 보이니까 자산부터 맞춰보기로 합시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현금, 보통예금. 보통예금 틀렸다 그죠? 보통예금을 1810000으로 고쳐야 되고, 정기예금,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받으러음, 대손충당금, 미수금, 상품, 장기대여금, 차량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입력이 안 돼 있다 그죠? 요거 입력해야 되고, 임차보증금 이렇게 맞습니다. 자산 쪽에는 두 군데 고쳐야 되겠네요. 먼저 보통예금 1000000. 자, 1810000. 그리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해야 되겠다 그죠?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우고 감가상각 누계액 검색해 가지고 뭐에 대한? 비품에 대한 거. 코드 번호 213번이네. 요거 불러온 다음에 금액 입력하면 됩니다. 300만 원. 30000000. 그리고 입력 다 하고 나면 차변합계 즉 자산의 합계가 9614400 되거든요. 9614400. 오케이. 자산 쪽은 잘 고쳐졌습니다. 부채와 자본 쪽 이제 고칩시다. 부채와 자본 쪽 요거를 왼쪽으로 좀 당기면 되겠네. 오케이. 자, 외상 매입금 970만 원, 지급어음
자, 지급보험이 340만 원 맞고 미지급금,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네요. 300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 자본금 맞고요. 그리고 대변합계 9614400 맞고 최종적으로 우리 요거 확인하자고 했죠. 항상 차변합계, 대변합계는 일치해야 된다. 대차 차익이 0인 거 확인하자. 오케이. 전기분, 재무상태표 모두 수정 끝났고요. 메뉴 닫읍시다. 문제 3번. 문제 3번의 1번 문항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가지고 틀린 부분 고치는 문제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고요. 먼저 외상 매출금 먼저 확인합시다. 외상 매출금에 커서를 두고 오른쪽 부분 확인하는 겁니다. 자, 로덴문구, 그죠? 로덴문구 60만 원 맞고요. 청송 컴퓨터 2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100만 원 돼 있다, 그죠? 2000 고쳐주고 협진문구 1000만 원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차액이라는 거. 차액은 뭘 의미한다고요? 재무상태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외상 매출금 금액이랑 요 거래처별 입력 내용이랑 합계가 혹시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차액이 0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 외상 매입금 확인합시다. 자, 커서를 외상 매입금 쪽에다가 두고요. 이제 오른쪽 내용 확인하면 됩니다. 반짝 전등 100만 원 맞고요. 하모니 상사 300만 원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스타트 상사라는 건 입력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추가로 커서 여기 두고 F2 버튼 눌러서 스타트 상사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리고 금액 입력합니다. 5700000 이렇게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뭐 차액이 0이 된다. 요거 확인하자. 됐습니까? 자, 제시된 내용 모두 수정했고요. 메뉴 닫읍시다. 문제 3번의 2번 문항 볼게요.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랍니다. 그러면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가지고 일반 거래처 탭 여기다 입력하면 될 겁니다. 코드 번호 하나씩 따박따박 입력합니다. 자, 코드 번호 2023입니다. 2023. 그리고 회사 이름이 뭐라고? 보석 컴퓨터. 자, 유형은 동시라고 되어 있다, 그죠? 동시 입력하시고, 자, 이제 오른쪽 내용 따박따박 입력합니다. 이 화면 약간 이동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동하면은 한눈에 보이겠네. 됐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607-54-56235. 대표자 이름이 신동학. 그 다음에 업태가 도소매. 종목이 조립 컴퓨터 및 주변 기기네요. 자, 업태가 도소매. 종목은 조립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이렇게 입력하고 주소 우편번호 입력 안 한다, 그죠? 그냥 타이핑으로 요 내용 입력하면 됩니다. 부산 동래구 명륜로 265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시된 내용 전부 입력 끝났죠? 오케이. 이 문제 입력 완료. 메뉴 닫읍시다. 자, 문제 4번 봅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자,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을까요? 출발. 1번 문항 8월 19일
기업은행의 단기 차입금 580만 원과 이자 5만 8천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우리가 돈을 빌린 적이 있답니다. 이제 돈 갚을 때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금도 주고 이자도 주는 겁니다. 뭘로? 보통예금으로 주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기록하면 되고요. 차변에는 이제 빚 갚으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는 없어지겠죠. 원금 부분 없어집니다. 그래서 차변에 부채 감소 기록합니다. 단기 차입금 58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의 발생 인식해야 되겠다. 그죠? 5만 8천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지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날짜 8월 19일 이렇게 입력하고 차변 먼저 기록할까요? 차변 부채 감소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 적고 거래처 적어야 되겠다 그죠? 돈 빌릴 때 누구한테 갚아야 되지? 거래처 당연히 관리했을 거고 그 빚 갚을 때도 누구에 대한 빚 갚았다 당연히 관리해야 될 겁니다. 단기 차입금 기업은행이 거래처랍니다. 금액은 580만 원. 차변에 이자 비용 5만 8천. 5만 8천은 맞죠? 58000. 그리고 요거 두 개 합한 거를 보통예금으로 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금액은 자동으로 합산돼 가지고 딱 나타난다 그지? 플러그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입력 완료. 2번 문항 8월 31일 영업용 차량에 대한 8월분 전기 주차료 20만 원을 반월 주차장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달달마다 주는 월 주차비입니다. 이런 거 차량 유지비 계정을 못 쓴다고 했다 그죠? 차변에 차량 유지비 20만 원, 대변에 현금 적으면 되겠다. 8월 31일 차변에 차량 유지비 코드 번호 여러 개 검색되는데 그 중에서 800번대 코드 판매비와 관리비를 선택한다. 200000 적고요.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으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9월 3일 거래처가 사무실을 이전하여 축하 화환을 보내고 2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행복한 꽃집에 이체했답니다. 거래처에 화환 보낸다 뭡니까? 거래처에 주는 선물입니다. 접대비 계정 과목 차변에 기록하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 기록하면 되겠다. 9월 3일입니다. 차변에 접대비 코드 번호 여러 개 중에서 800번대 코드 그지?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를 입력하고 20만 원입니다. 200000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입니다. 반월전자에 컴퓨터 2대 300만 원을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포를 발행했답니다. 입금포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냥 참고로 요 증빙이 제시되어 있는 거고 확인할 거는 뭐밖에 없겠습니까? 금액이 30만 원이구나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돈 받았다. 뭡니까? 선수금이죠. 그죠? 지금 돈 받으면 나중에 받을 돈이 좀 작아지므로 선수금은 부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대변에 선수금 30만 원, 차변에 뭘로 받았다고요? 현금으로 받았다고요. 현금 30만 원 기록하면 되겠다. 9월 15일 대변 먼저 기록할까요? 대변에 선수금 계정 과목 거래처 어디다고요? 반월전자 그리고 금액 30만 원 차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 봅시다. 9월 22일 신화상사에 컴퓨터 2대 300만 원을 발송하고 계약금 4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당사 부담의 운반비 1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문제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이론적으로도 중요하고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이니까 별표 하나 쳐서 공부합시다. 자, 컴퓨터 2대 발송했다. 그 상품이 컴퓨터다 이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만드는 회사니 컴퓨터 도소매업 파는 회사니까 그래서 상품을 발송했다, 판매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상품 판매 300만 원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돈은요. 계약금 명목으로 45만 원 미리 받은 게 있답니다. 그러면 대변에 선수금 기록되어 있겠다 그죠? 대변에 있는 선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없애면 됩니다. 부채의 감소. 그리고 나머지 돈은 외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차변의 외상 매출금 계정과목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묻고 싶은 포인트는 운반비다 그죠? 자, 운반비. 우리의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 파는 거래에 있어서 운반비가 발생했다.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요? 운반비라는 별도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런 부분도 공부했었다고 그죠? 복습해 봅시다.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서 자산을 처분하는 거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을 매각한다 이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운반비가 든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별도 비용 아니고 유형자산 처분 손익 계산할 때 그냥 합산해가지고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차변의 운반비 15만 원 이렇게 따로 기록해야 되고요. 대변의 그 부분은 현금 나갔으니까 현금 15만 원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죠? 자, 입력합니다. 9월 20일 대변의 상품 매출 300만 원. 차변의 선수금이라는 자, 다시 검색창 띄워서 정확하게 입력합시다. 선수금 그죠? 요 코드 번호 맞고 거래처는 어디였다고요? 신화상사. 계약금으로 받았던 거 45만 원 있으니까 요거는 부채의 감소로 기록하고 나머지를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해야 될 겁니다. 외상 매출금 당연히 거래처 기록해야 되겠다 그죠? 신화상사. 자, 이렇게 입력하고 이제 차변의 운반비, 대변의 현금을 여기 끼워 넣어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지금 세 개 라인이 입력되어 있는데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해 버리니까 이 다음 라인 입력하는 순간 전표 번호가 다음 번호인 3번으로 딱 부여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입력하고 나서 다시 번호 수정 버튼 눌러가지고 고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선택하기로 합시다. 뭐였습니까? 전표 삽입 기능이었습니다. 필요한 자리, 넣고 싶은 자리 바로 아래쪽 라인에 커서를 두고요. 전표 삽입 버튼 딱 누르시면 그 위에 라인이 하나 딱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라인에 금액을 채우면 똑같은 전표 번호 2번이 딱 부여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요 기능 이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겠습니다. 자, 대변 먼저 기록하기로 합시다. 대변, 차변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자, 대변에 현금으로 나갔다 그지? 운반비가 얼마 나갔노? 15만 원 나왔습니다. 150000 됐죠? 이렇게 하고 마지막 라인에는 차변의 운반비 계정 과목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 써야 되겠다 그죠? 판매비와 관리비 요걸 이렇게 15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모두 입력한 거고 전부 5개 라인이 하나의 전표 번호로 딱 제시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거래 분석하고 입력까지 해보았다. 하실 수 있겠지요? 오케이. 자, 6번 문항 9월 25일 초지전자에서 판매용 컴퓨터 2대 2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요거는 상품 매입이다 그지? 당사 부담의 운반비 7만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답니다. 상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외상으로 샀답니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 20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입금 20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운반비가 발생했다. 자, 자산을 취득할 때 생기는 운반비, 수수료, 제세금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비용 말고 해당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뭐였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 그때만 수수료 비용, 그때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별도 처리하고 이렇게 정리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5번 문항은 자산 처분할 때 생기는 수수료, 제세금, 운반비에 대한
그런 물음을 묻는 문제고요. 6번 문항은 자산 취득할 때 운반비, 제세금, 수수료 요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 정확하게 공부했다 그지? 그거를 딱 머리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는 운반비 7만 원 자산 취득 원가니까 상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될 거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니다. 9월 25일 상품 차변 먼저 기록할까요? 차변. 대변 먼저 기록한 게 조금 편하겠습니다. 자, 대변 먼저 기록합니다. 대변에 외상 매입금 200만 원 기록해야 되겠고요.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어디다고요? 초지전자 200만 원 2000 그리고 대변에 운반비 부분은 보통예금으로 줬다 그지? 자산의 감소입니다. 보통예금 7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차변은 요거 두 개 합한 거를 전부 다 뭘로? 상품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한 게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입력되니까 대변 먼저 입력하는 게 조금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변에는 상품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고 금액은 자동 합산되잖아.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7번 문항입니다. 9월 30일 판매장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만나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식사 비용 30만 원을 신용카드, BC카드랍니다. 이걸로 결제했답니다. 그렇게 신용카드로 결제하니까 이런 신용카드 매출연표가 톡 튀어나오더라고 합니다. 금액 30만 원이구나. 뭐 이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회계 처리 뭡니까? 우리 직원들 밥 줬습니다.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차변에 기록하면 되고요. 대변에 신용카드 결제. 자, 우리 계정 과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주된 영업활동이라면 외상 매입금, 주된 영업활동 아니라면 미지급금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상품을 사고 파는 게 주된 영업활동이고요. 이렇게 직원 복리후생비 지출하는 거는 주된 영업활동 아닙니다. 따라서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면 되고 거래처만 좀 주의하자라고 했었죠. 자, 식당에서 밥 먹었다고 신용카드 결제했을 때 돈 식당이 주는 거 아니죠. 우리는 카드사로 돈 주면 끝입니다. 식당에는 카드사가 우리 대신 돈 준다고.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거래처를 식당이 아니고 카드사로 하자고 했죠. 그래서 BC카드를 미지급금의 거래처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분석 끝났습니다. 9월 30일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요. 금액 3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 카드사가 거래처입니다. 무슨 카드다고? BC카드.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8번 문항 봅시다. 10월 10일 매출처 청송컴퓨터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40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당사 거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했다. 자, 우리가 어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을 음 계정 과목이 있다. 그죠? 자, 돈 받을 만기가 도래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음을 주고 이제 돈 챙기면 됩니다. 돈이 뭘로 들어왔다고요?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대변에 받을 음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차변에 보통 예금 자산의 증가 기록하면 될 겁니다. 입력합시다. 10월 12일. 차변 먼저 기록할까요?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왔대요. 얼마요? 400만 원. 대변에 받을 어음 무슨 컴퓨터? 청송 컴퓨터 40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그리고 우리가 교재 본문 공부할 때 보통 어음 만기가 되면 해당 어음 발행한 회사에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니고 보통 은행을 통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 수수료를 챙겨서 보통의 경우 어음 만기가 돼서 돈 받는 걸 추심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죠? 추심 거래에서는 보통 은행에 대한 수수료 비용이 보통 발생한다라고 했는데요. 요 문제는 은행에 대한 수수료가 언급이 전혀 없다. 그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차변 보통 예금, 대변 받으름 이렇게만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문제 4번 풀어봤고요. 자, 다시 열겠지만 일단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일단 닫읍시다. 깨끗한 마음으로 문제 5번 넘어가기로 합시다.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1번 문항 7월 5일에 자 그러면 7월 5일 전표 내용을 보면서 문제 읽는 게 훨씬 편하겠다 그죠? 다시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엽니다. 그리고 7월 5일 일자 입력해 보면요. 요러한 전표가 나옵니다. 차변 보통예금 대변 일출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된 500만 원은 정무 상사에서 외상 매출금을 반제하기 위해서 입금한 것임이 확인되었답니다. 보통예금 돈 들어온 이유가 뭐 우리가 정무상사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무상사가 그 외상 매출금이라는 걸 자기들 입장에서는 외상 매입금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부채 갚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통예금 준 거다 이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차변 보통예금 들어오는 거는 맞고 대변을 인출금이 아니고 뭘로 기록해야 됩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기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을 외상 매출금으로 고치면 되겠지. 거래처는 어디다고? 정우상사 500만 원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7월 5일자 전표 수정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11월 27일 매장에 자 그러면 11월 27일 전표 또 보면서 문제 읽는 게 훨씬 편하겠다 그죠? 11월 25일 11월 27일이네요. 11월 27일 자 차변 비품 대변 현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금 주고 비품 샀다 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다 이겁니다. 매장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수리 비용 2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를 비품 계정으로 잘못 처리했음이 발견되었답니다. 수리 비용 이런 거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겁니다. 수선비 계정 과목 이런 거를 우리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수익적 지출이다 뭐 그렇게 우리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된다 이겁니다. 수선비 계정 과목으로 차변 계정 과목으로 고치면 되겠지요. 오케이. 수선비. 자, 코드 번호 여러 개 중에서 800번대 코드,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를 입력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자, 오류 수정 문제 풀어봤고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일단 닫읍시다. 깨끗한 마음으로 문제 6번 결산 문제 봅시다. 1번 문항입니다. 기말 현재 매장 임차료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 50만 원은 2018년도 1월 임차료에 대한 선지급분이랍니다. 회사는 임차료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50만 원은 내년 거를 미리 준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 비용이면 되면 안 되고요.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기록돼야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차변의 선급 비용 그리고 현재 차변 임차료가 너무 크니까 대변에 적어서 좀 줄여줘야 됩니다. 얼마를? 50만 원. 분석 끝났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 날짜 입력하고요. 차변에 선급 비용 50만 원. 대변에 임차료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이렇게 50만 원 기록하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당기분 감가상각비는 영업용 촬영 운반구 200만 원, 매장 비품 50만 원이랍니다. 우리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문제다 그죠? 감가상각비 인식입니다. 대변 먼저 입력합시다. 감가상각 누계액. 자, 코드 번호 여러 개 검색되는데 그 중에서 촬영 운반구에 대한 거 먼저 입력합시다. 촬영 운반구에 대한 거 코드 번호 209번 코드네. 요거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자, 코드 번호 여러 개 중에서 비품에 대한 거 비품 코드 번호 213번이다 그지? 요거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차변은 요거 두 개 합한 거를 전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면 되고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입니다. 그죠?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입니다. 3월 2일에 자산으로 분기한 매장의 화재 보험료 중 결산일 현재 기간 경과분은 100만 원이랍니다. 자, 3월 2일자 전표 확인해 볼까요? 3월 2일. 자, 전표가 여러 개 검색되는데 그 중에서 맨 아래쪽에 있네. 출금 전표 아래쪽에서 회계 처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대변에 현금 120만 원, 차변에 선급 비용 120만 원 이렇게 기록했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보험료랍니다. 화재 보험료. 자, 보험료 보통 줄 때 일반적으로는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너무 자주 출제되니까 조금 변형해 봤다 이겁니다. 변형하더라도 우리 못 풀 리 없죠. 우리 책에서 열심히 이런 패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별표 한번 쳐보십시오. 선급 비용 문제가 애당초 회계 처리 비용으로 기준 회계 처리하는 거 너무 많이 출제되니까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비용 부분을 회사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던 문제다 이겁니다. 자,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는데, 자, 기간 경과분 올해 해당 분 이 말이겠다 그죠? 올해 해당 분은 100만 원이다 이겁니다. 12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올해의 비용, 보험료로 기록이 돼야 된다. 그런데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쓸데없이 크니까 자산의 감소를 대변에 기록하고 100만 원, 그리고 차변의 그 부분은 올해 비용, 보험료 계정 과목으로 입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 쪽 그래서 기중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는지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는지 그거에 현혹되지 말고 올해 비용은 얼마가 인식돼야 되지 그거를 딱 중심 잡고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12월 31일자 기말 수정 분계 해봅시다. 차변에 올해 보험료 비용 계정 과목이다 그지? 800번대 코드 요걸로 기록돼야 되는 올해 비용 얼마다고? 100만 원. 됐죠? 요게 딱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심이다 이겁니다. 대변에 그러면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쓸데없이 크니까 그지? 요거를 좀 감소시켜야 될 겁니다. 100만 원. 입력 완료. 4번 문항 봅시다. 장기 차입금에 대한 결산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35만 원을 계상하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고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을 사용할 것. 우리 알고 있다 그지? 그래서 이자를 내년에 주기로 했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발생주에 따라서 올해 해당 분 이자에 대해서 돈 안 줬지만 차변의 이자 비용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35만 원 기록하고 대변에 아직 돈 안 줬지만 우리 입장에서 부채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미지급 비용 이렇게 부채 증가 기록한다. 자, 차변에 이자 비용 35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35만 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일반전 배명 메뉴 닫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7번 조회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항입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이다 그지? 요거 중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 뭘로 풀면 되겠습니까? 총계정 원장 메뉴죠. 월별 금액이 따박따박 나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총계정 원장. 자, 총계정 원장 메뉴 열고요. 1월부터 6월까지로 검색하면 되겠다. 그죠? 계정 과목들.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입니다.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코드 번호 811번이네요. 오케이. 811 이렇게 검색하면은 비용이니까 당연히 차변에 회계 처리될 겁니다. 그리고 요 상세 내역은 뭐 해당 내용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해당 상세 내역까지 볼 수 있고 여기서 다시 더블 클릭하면 전표 내용까지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요 문제는 굳이 더블 클릭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차변이 기록됐으면 비용이겠지 뭐. 그죠? 자, 가장 많은 달은 언제입니까? 가장 많은 달은 4월 달이네요. 260만 원. 가장 작은 달은요. 6월 달입니다. 60만 원. 요거 두 개 차이 금액 구하라고 했거든. 200만 원이네. 260만 원 빼기 60만 원. 200만 원이 1번 문항 정답. 자, 우리 입력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요걸 클릭하면은 그 조회 문제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서 200만 원 적으면 되겠지 뭐. 2000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닫기 버튼 누릅시다. 자,
자, 2번 문항입니다. 5월에 발생한 이자 비용은 얼마일까? 마찬가지 총계정 원장 메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는 월계표 메뉴 봐도 되겠다. 그죠? 5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조회해가지고 이자 비용 계정 과목 금액 확인해도 될 겁니다. 동일한 결과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가지 메뉴 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총계정 원장 메뉴 엽니다. 5월에 발생한, 그럼 5월부터 5월 뭐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네요. 5월부터 5월까지 계정 과목은 이자 비용 951번 코드네. 자, 비용이니까 당연히 차변의 회계 처리될 겁니다. 그죠?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 건밖에 없네요. 얼마라고? 금액 55만 원이라고. 자, 월계표 메뉴로도 똑같은 결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5월부터 5월까지 자, 이자 비용 아래쪽에 있겠다. 그죠? 영업의 비용에 이자 비용이 있을 겁니다. 계정 과목의 합계 금액은 계라는 열에 있다. 그죠? 55만 원. 그 중에서 대체 분계로는 0, 현금 분계로는 55만 원. 그러면 55만 원 전체가 다 현금으로 나갔구나. 뭐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 됐죠? 2번 문항 정답 55만 원. 550000 됐습니다. 마지막 3번 문항 6월 말 현재 유동부채 합계액은 얼마일까? 재무상태표 메뉴 보면 되겠네요. 자,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서 몇 월 말? 6월 말입니다. 6월 이렇게 검색한 다음에 유동부채 합계 이거 나와있다. 그죠? 11600000입니다. 11600000. 자, 까먹기 전에 빨리 입력합시다. 11600000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론 문제 풀이도 완료. 지금까지 제72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